수억씩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그 중에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왜 이곳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23년에는 어떤 부동산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알아야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최대 8억씩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신저가의 행진, 하락하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걸 넘어서 거의 거래 멸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신저가 현황을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영상 다 보신 후에 다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저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최대 8억 원 가까이 떨어진 곳도 나왔는데요. 서울, 경기, 분당 등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 중에 많이 떨어진 곳은 5억 원 이상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독 이번 하락장 때 더 많이 떨어진 곳의 특징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은 속이 끓을 게 뻔하겠죠. 갑자기 수억을 날린 기분이 드는 거죠. 직방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인데요. 최대 7억 8천만 원이 하락해서 1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조사 시점과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단지 50곳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 122제곱미터가 직전 최저가 대비 4억 3,500만원 하락한 8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가 16억 7천만원으로 직전 최저가 대비 4억 3천만원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상일동 여기도 많이 올랐죠. 고독자이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4억 원 가까이 하락해서 1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송도 더샵 마스터뷰, 해운대 우동, 해운대 자이 2차도 직전 신저가보다는 4억 원 가까이 더 떨어졌죠. 자고 일어나면 몇 억이 올랐듯이 신저가 다음 날이면 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것이나 분양받는 것을 서두르면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실 수 있지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뛸 때는요, 많이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때죠. 그때 서울 강남에도요, 초고가일 때, 초고가로 막 뛸 때, 그때 초고가에 맞춰서 분양을 하면 이익을 많이 보겠구나 하고 땅도 초고가로 시행사마다 여기저기 경쟁하듯 마구 사들여서 분양 준비를 하던 주거용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이상 분양받는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분양받을 돈이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더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분양 투성이로 전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좀 있고 허세도 좀 있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살짝 없는 사람들이 강남의 하이엔드 주거용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부자들 또는 전통적인 부자들은요, 이런 부동산에 눈을 완전히 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곳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락거래가 찍히고 있는데 유독 하락거래가 많이 나오는 곳은요, 대단지 신축이 밀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송파, 고독, 경기 수원, 영통, 동탄 이렇게 주로 신축 대단지가 밀집한 지역이죠. 예를 들면 잠실 헬리오시티나 수원 영통의 힐스테이트 또는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빌 같은 그런 곳이 대표적이죠. 대단지에 신축으로 지난 상승장 때는 오히려 2배 이상 오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신없이 올랐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내려오는 중인데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정신 가다듬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데요. 물론 소형 단지들 중에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락한 시세가 데이터로 반영 안 된 곳이 많이 있죠. 하락이 안 된 게 아니라 거래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이 오른 곳이 제일 먼저 빠진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의 1급지라고 하는 바로 강남입니다. 제가 강남이 반토막 난다라고 해서 표용호TV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초창기에 드렸었죠. 특히 술집이 많은 논현동, 역삼동 이쪽은 분양물도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20년에 이런 걸 분양받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이 분양을 철회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자꾸 물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23년에도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하이엔드라고 홍보를 하면서 분양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미리 사놔서 개발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런 거 분양받을 돈이면 솔직히 그냥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 고가의 이런 오피스텔 사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많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대부분 선호하는 핵심 지역이면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고가입니다. 땅값도 미쳐 있죠. 그러나 그런 땅값도 곧 조정을 심하게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을 그런 땅은 보통 시행사에서 빚을 과도하게 지고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곧 브릿지 대출 그 이자에 견뎌내질 못합니다. 브릿지 대출이 뭐냐면요. 땅을 살 때 땅을 담보로 증권사 같은 곳에서 땅값을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본 PF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돈을 대출해주는 그 PF 이전에 땅값을 대출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브릿지론, 브릿지 대출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자에 견뎌낼 수 없습니다. 브릿지 이자를 견뎌낸다고 해도 공사 들어갈 때 받는 PF 대출도 지금 어렵죠. 이자도요 최하 15%가 넘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백 쓰고 골프 치고 로비하고 해서 PF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시작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변 땅값들도 정신을 차리고 슬쩍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 민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급지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상승할 때는 자산 보유의 선호 심리로 인해서 무섭게 오르지만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하락할 때는 오를 때의 차트처럼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고점을 다시 찾는다. 이거 상상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건은 전세가입니다. 전세가가 집값 하락의 지지선 역할을 해줬는데 전세가도 지금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는 또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요. 글쎄요. 금방이라는 게 여러분 몇 년을 생각하십니까? 금방은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또는 2년 또 어떤 사람에게는 4년, 5년 이렇게 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금방 다시 오른다고 해도 지난 아파트 가격 추이 역사상 보면 최소 7년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가격이 내려앉은 아파트가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2008년 부동산 침체 후에요. 2017년 부동산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오기까지는 10년 이상 하락 횡보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강남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오늘 서울의 잠원동 아파트의 최대 하락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하락은 겨우 시작입니다. 거래가 아직 안 되고 있죠. 23년에는 더 크고 더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금리도 더 오르지만 그동안 국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것을 느끼게 해준 것은 표용호TV가 아닙니다. 금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표용호TV는 하락론자들이 아닙니다. 시장론자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락을 즐기지도 않습니다. 시장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표용호TV 구독은 의리입니다. 알림 설정은 정보를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